자, 문제집 28페이지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세목별 신고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간로 이내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 물어보는 거냐면은, 자, 시마노트 2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2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세 부가 징수 관련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보시면 이제 각종 조세의 납부 기간이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납부 기간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취득세 납부 기간이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취득세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세 납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시험에 나오면 상속에 의한 취득을 묻고 있는지 상속 이외의 취득을 묻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상속에 의한 취득은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상속 이외의 취득은 60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 25번의 기억은 상속 이외의 일반적 경우를 물었으니까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니은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 시의 취득세 법정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간로 이내이다. 자, 이거 아닙니까? 취득세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상속 이외의 취득시는 60일이고 상속에 의한 취득은 6개월 또는 9개월인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받은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에요. 그럼 거기 니은 지문은 국내에 주소를 둔다 그랬으니까 9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지요. 그 다음에 뒷것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간로 2다. 우리가 재산세 납부 기간은 가세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지요. 우리가 건축물은 7월 말, 토지는 9월 말, 우리가 주택은 7월 말과 9월 말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자, 그러면 거기 25번의 뒷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7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월 16일에서 7월 31일. 그 다음에 리얼.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세표준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간로 이내로 한다. 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이 시험에 나오면 세 군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팔았을 때의 예정신고 납부 기간은 2개월 이내라는 거. 언제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서가 붙지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 기간이 시험에 나오면 세 군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납부 기간이 정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로부터? 양도일로부터가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양도일이 아니고 허가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 기간을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가 정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25번 문제의 리얼은 예정신고 납부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2개월 이내 아닙니까?
자, 그래서 25번 문제 우리가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의 갈로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은 답은 4번 아닙니까?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은 26번 문제입니다. 자, 28페이지 26번 문제.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로부터 몇 년간인가? 자, 이게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제척기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요게 시마노트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은 그 납세 의무 파트에서 보셨습니다. 자, 시마노트 2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22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 우리가 소멸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일단 눈도장 찍으시고요. 우리가 뭐 납부, 충당, 부가처분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걸 눈도장 찍으시고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우리가 제척기간이 몇 년인지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두 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제척기간이 몇 년인지를 참고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조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 26번 문제에서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으니까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뭐 27번, 28번은 중복되는 문제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0페이지 28번 문제.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당보를 위하여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을 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자, 일단 28번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세와 우리가 일반 채권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조세와 일반 채권가의 관계를 우리 시험지에서 총 3번 정도 출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문제 짚고 30페이지 28번 문제, 29번 문제, 30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항상 똑같은 데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 내용을 다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만 우리가 이제 참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이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공매 처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자가 우리가 이제 조세를 체납을 함으로 인하여 가세건자가 우리가 이제 갑이 체납한 조세를 강제로 징수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갑의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도 이 갑이 조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이 재산을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공매 처분을 했을 때 이 공매 대금을, 매각 대금을 누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봐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갑이 조세를 체납을 해가지고 갑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는데도 갑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이거는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압류가 들어왔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건 안 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못 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갑이 우리가 뭐 직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뭐 소득이 지금 현재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카드 대금도 연체돼 있고 의료보험료도 연체돼 있고 뭐 기타 등등도 뭐 은행 대출 이자도 연체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갑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 처분이 되었을 때, 그럼 이 공매 대금을 우리가 이제 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등에서 우리가 이제 나누어 가짐에 있어 가지고 이걸 누가 우선적으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조세 채권, 그러니까 조세 채권의 설정 기일하고 우리가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의 설정 기일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조세 채권의 설정 기일이 일반 채권 설정 기일보다 앞서거나 같다면 당연히 우리가 조세가 우선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의 우리가 이제 조세 채권의 설정 기일이 일반 채권의 설정 기일보다 앞서거나 같다면 당연히 조세가 우선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세 채권의 설정 기일보다 일반 채권의 설정 기일이 더 빠르다면 이때는 우리가 일반 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하여 공매 대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뭐 중개 실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공시법에서 법률적 상식으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적 상식적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이 이야기를 물어본 적은 없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 우리가 조세 채권의 설정 기일보다 일반 채권의 설정 기일이 더 앞선다면 당연히 일반 채권이 공매 대금을 우선적으로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조세 채권의 설정 기일보다 일반 채권의 설정 기일이 더 앞서더라도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일반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럼 이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어떤 조세가 있냐면은 보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재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인, 그러니까 재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인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이제 재산세에 빈대붙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빈대붙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등이 우리가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우리가 일반 채권의 설정 기일이 더 앞서더라도 일반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28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그 조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가 되었을 때 피담보채권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에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자, 그럼 봐봐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뭡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그게 그러니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재산에 부과되지 않는 조세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지요. 자, 그럼 거기 28번 문제에 주어진 것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지요. 그래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28번의 답은 1번 취득세. 그러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피담보채권의 설정길이 더 앞서더라도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 취득세 아닙니까? 요게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32페이지. 자, 문제집 32페이지. 31번 문제, 32번 문제는 뭐 굳이 억지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32페이지, 31번 문제, 32번 문제는 어떤 무리해서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32페이지, 31번 문제, 32번 문제 뭐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이해되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어떤 거 살짝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통상적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집 34페이지, 36번 문제입니다. 자, 34페이지, 36번 문제. 본세와 감면의 경우를 제외한 부가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36번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시마노트 몇 페이지를 좀 보셔야 되냐면은 시마노트 자 9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9페이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시마노트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가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부가세는 뭐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법이 많이 부담스럽지 아니하신 분들은 부가세 관련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 우리가 세법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무리해서 볼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2-3번 나왔는데 최근 2-3년간은 물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시간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시마노트 9페이지 박스 안에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누가 있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가 누가 있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누가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누가 있고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누가 있는지를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세법이 많이 부담스럽거나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36번 문제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기억. 우리가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그럼 따져볼게요. 자, 시마노트 9페이지.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고, 우리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거기 시마노트 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에도,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시마노트 9페이지 보시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중과기준세율로 계산된 납부세액에 대하여 10%,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20%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취득세 납부세액과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취득세 납부세액은 그 시마노트 9페이지 보시면 계산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취득세 납부세액은 중과기준세율로 계산된 납부세액이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취득세 납부세액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된 납부세액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 취득세 부가세가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혹시 나온다면 납부세액에 부과되는지 감면세액에 부과되는지 10%인지 20%인지 요 정도 물어보지, 이때 납부세액과 이때 납부세액이 다르다는 걸 물어볼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36번 문제 기억. 자 36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36번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문제집 34페이지 36번 문제 조건에서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감면되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에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농특세가 부과되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니까 감면되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지요. 그래서 36번 문제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의 니은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자, 우리가 시마노트 9페이지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자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에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20%를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20%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20%를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20%를 부과해요. 그러면 36번 문제에서 감면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면되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지방교육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니은 지문에 농어촌 특별세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 납부세에게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등록 면허세 감면세에게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36번 문제에서 등록 면허세 감면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를 제외한 납부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를 물어봤으니까 등록 면허세 납부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인데 농어촌 특별세 그랬으니까 니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지요. 그 다음에 D끝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자, 이거 아닙니까? 시마노트 9페이지 재산세 납부세에게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D끝 지문 맞고, 그 다음에 리얼 양도소득세의 지방교육세. 자,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36번 문제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부과되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없지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36번 문제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은 기역 D끝.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페이지 9번 문제 몰라도 될 것 같고요. 41번 문제 몰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자, 37페이지 42번 문제 우리가 이 신청민은 자, 문제집 37페이지 42번 문제 이 신청 및 심판 청구 관련 문제인데, 자, 이게 우리 시험 23회 기출 문제인데,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조세 불복 절차, 그러니까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자, 문제는 우리 시험 23회 문제가 자, 죄송합니다. 자, 조세 불복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 자, 우리가 이제 조세 불복 우리가 청구 절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험 23회 때 처음으로 나왔고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회성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세 불복 청구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시험 23회 때 처음으로 나왔었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조세 불복 청구 절차는 기출 문제이지만 일회성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거나 최근에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에 공부에 중심을 두셔야 되지, 이런 일회성 문제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 80%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 20%를 전혀 몰라도 합격하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80%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제집 37페이지 42번 문제, 그 다음에 36페이지 39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그 문제집 37페이지 42번 23회 기출 문제, 그 다음에 36페이지 39번 문제 조세 불복 청구 절차 관련 이야기는 일회성 이벤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자, 문제집 38페이지 46번 문제. 자, 2014년 4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마노트 몇 페이지를 좀 보셔야 되냐면은 시마노트 7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마노트 7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세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조세 분류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주로 두 군데 물어봐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느 시점에 부과되는 조세인지, 아니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의 분류를 시험에 가끔씩 물어보기 때문에 다른 분류 기준은 몰라도 되는데,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가세 주체에 따른 분류인 국세와 지방세는 분류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다 고르시오. 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기억.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그 다음에 니은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모두 부과되는 조세고, 그 다음에 D끝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그 다음에 리얼 지방교육세,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취득, 보유 관련 조세고, 그 다음에 미음 인지세, 우리가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양도 관련 조세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 46번 문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자, 취득 단계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 단계에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 단계에서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지요. 그래서 46번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마노트 7페이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를 기본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 자, 40페이지 5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집 40페이지 50번 문제. 보유세의 부담이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조세로 연결이 올바른 것은, 우리가 이제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는 조세는 보유 관련 조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52번 문제. 자, 42페이지 52번 문제. 우리가 지방세법상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52번 문제의 5번. 우리가 지역자원시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4번.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시마노트 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마노트 18페이지에서 우리가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를 보셨고, 이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관련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다른 조세는 몰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관련 내용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면세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 전 소액 징수 면제는 없고 최저 한세가 있습니다. 얼마? 6,000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고 소액 징수 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0원 미만일 때.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4번. 우리가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00원 미만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2,000원까지는 징수하지요. 자,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4번. 2,000원까지는 징수하고 2,000원 미만일 때 징수 안 합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54번 문제. 자, 43페이지 54번 문제. 공시송달. 이 공시송달도 우리 시험 24회 때 처음으로 나왔고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일회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공시송달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청구 그러니까 공시송달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청구 절차, 뭐 이의신청, 감사청구 관련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는 일회성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세 총론과 관련된 문제는 조세 총론과 관련된 우리가 대표적 문제를 풀어보셨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 총론 관련 문제는 마무리 짓고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 관련 문제 들어가시겠습니다.